주제야 뭐 주제. 항상. 자, 마이크 실험 중. 소리가 나나요? 오유 씨, 안 움직여. 자, 마이크 실험 중. 오, 잘 나오네. 소리가 나나요? 소리는 잘 나오네요. 네, 느려서 그러나? 네, 화면이 안 움직여. 직방을 하나 키고 아시를 하나 피고. 제가 평소에 가입한 보험이 손해인지아닌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앱을 써보니 가입한 보험이 전부 물러가서 그 다음에 필요한 보험이 있으면 이렇게 적금 순으로 호갱론으로 키고 되게 특이할 수 있어서 서울초년생이나 보험 잘 모르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KB국민은행. KB 부동산. 이렇게 이제 켜서 이야기해 봅시다. 됩니다, 됩니다. 자, 혹시 들어오신 분 있으면 인사를 좀 해주세요. 예. (52분이니까) 보자. 아프리카 TV. 그래서 마이크를 좀 꺼내. 이걸 스피커? 아, 요거 건. 세 분, 두 분 들어오세요. 두 번? 어디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세 명 있죠. 야. 7시부터 이슈인가 뭔가 띄워준다 했거든요. 이슈를요? 뭐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별 아프리카 효과가 TV 있을려나 모르겠어. 없을 것 같아. 그냥 제목을 좀 음,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손포망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서는 또 미남 미녀가 나와야 되나? 자, 부동산 폭락장 어떻게 될까? 아니면 오타입니다. 퐁퐁. 2023년 부동산 대표님 아시는 분들하고 뭐 우리 이거 쪽에 원래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아프리카에서 노출을 해서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현재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동산 아프리카 TV에 하면 그래도 한 10명 정도 이상은 들어오는데 오랜만에 뭐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뭐 그냥 저는 대표님하고 수다. 재밌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좋은 거지. 예, 뭐, 그렇게 그런 그렇죠. 생각으로 뭐, 해야지 뭐. 예, 뭐 그렇지. 자, 7시부터 시작을 하는 방송으로 하고요. 열연 드런님이 참여하셨네. 우리 드런님이 제 아프리카 TV의 회장님이죠. 아 그렇습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투자자분이거든요. 들엄이라는 닉네임을 쓰시잖아요. 뭐겠어요? 제주도 뭐 용어 같은데 왜 들엄? 모르겠어요. 들어라. 들엄. 열혈팬 드럼. 들어라. 사람 말을 계속 들어라. 라는 어떤 단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치엘님도 오셨네. 리치엘님. 반갑습니다. 네, 리첼님. 리첼님은 아마 서울에 사실 거예요. 다 아시네. 우리 사진 다 아시는 팬들만 오시네. 그렇구나. 저도 제주도 지금 다시 들으니 다시 가고 회장. 싶어요. 열렬팬 회장 부회장 이거는 뭘로 지금 되냐면은 도토리 맞나? 도토리가 아니죠. 그 뭐지? 뭐 있겠죠. 예, 뭐 싸주는 거. 도토리 맞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도토리 아닙니까? 도토리 맞아요? 예. 도토리 많이 싸주시면. 도토리는 싸이월드였잖아요. 그런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저도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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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제주도. 들어오셨다. 저도 5월달에 가족들하고 제주도 한 2주 살았었는데 2주? 한 달 살기 했었는데 한 달 살기는 애들 학교 때문에 못하고 2주 살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또 애들도 지금 또 가자고. 2주 있었으면 오래 계셨다. 네, 그때 이제. 근데 애들이 또 다시 가자고 그래요? 네. 그때 효과가 좋았대 그러면. 네. 그때 이제 독채를 하나 빌려서 가족들. 2주에 얼마 정도 줬어요 그러면? 근데 독채를 3층짜리인데 다 빌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주에? 네. 그래도 뭐 3층짜리 독채? 크네. 근데 그러니까 3층은 이렇게 목욕탕처럼 샤워 이렇게 욕조 있는 데고 마당도 있었고 있네. 마당은 없었어. 마당은 없었어. 그랬구나. 그 정도면 뭐 괜찮겠다. 7시 다 돼요. 예, 그러면은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면 7시 때문에 뭐 한다 해서 약속을 지켜야 돼서 일단은 자 오늘 저기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이제 매주 월요일에 7시에 이제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방송을 제가 이제 대구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했다가 혼자부터 심심하잖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 말을 많이 하면은 좀 막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SOS를. 그러셨구나. 저는 사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밥 먹자고 해서 왔다가 밥 먹고 아프리카 TV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제는 몰랐죠. 주제. 네. 저도 주제 오늘 없어요. 주제 없고. 네. 이제 선포방님과 이제 수다 떠는 네. 1시간. 예.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수다 떨면서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우리 유튜브 우리 아프리카 TV 회원님들의 질문을 하면 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또 하면서 예. 시간을 뭐 어차피 둘이 만나서 뭐 맥주 한잔 커피 한잔 하면서 1시간 떠드는 거니까 네. 부담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리치엘님이 유튜브 블로그도 잘 보고 있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밥 먹고 왔다가 그건 아니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약속했습니다. 네티카주님은 구미 사시네. 구미도 요즘 조금 조용하죠. 네, 구미도 요즘 신축들이 좀 더 많이 똑같더라고요. 구미도 신축들이 많이 전국이 다 뭐 지금 네. 오늘 저도 이제 물건 팔라고 요리조리 연락을 좀 했는데 오늘도 이제 집을 한 2군데 3군데 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데 이제 딱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 금매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규제 해제를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보여요. 약간 취득세가 규제 지역이 풀림으로써 1.1% 그러니까는 8%에서 뭐 풀리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니까 약간 분위기는 올라오던데 얼마나 더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이야기할 거는 다음 주에 해도 되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선프망이 오셨으니까 선프망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담이 되는데 예. 여러분들한테 브레이스걸님이 이거 캡처해서 올렸네 벌써. 우리 브레이스걸님이 뭘 잘하시더라고. 이렇게 막 그림도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러시더라고. 상 주셔야 되겠네요. 구미 계신 분. 구미에 계시는 브레이스걸님 캔톡 주세요. 제가 커피 쿠폰을 하나 싸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커피 쿠폰을 싸드릴 테니까 저한테 캔톡 주세요. 우리 근데 브레이스걸님은 아프리카 TV는 접속은 안 돼 있나? 아까 여기 구믹하는 분이 그런가 봐. 아이디가 다를 수 있죠. 메리카주. 이분이 브레이스걸님 네. 맞네. 그렇구나. 예, 캔톡 주세요. 자, 오늘은 자 손품항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네.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질문하면 질문도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손품항을 딱 키자마자 나오는 게 전국 부동산 현황판 해서 주간 변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메인 화면을 뭐 어차피 이제 항상 현황판 주간 변동이 제일 보면은 빠른 거니까 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내가 포스팅하다가 예. 요게 이제 좀 더 한 6개월이 아니고 2년 3년까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살짝 했어요. 예,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진작 않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해놨을 건데. 그렇죠. 예. 제가 이게 계속 의뢰를 시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게 해주면 좋겠다 같은 거. VIP십니다. VIP. 그래서 이게 2년까지 쭉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한번 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보자. 서울부터 시작해가 제주까지 이번 주는 전국이 다 하락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이 하락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맞아요. 지방은 좀 살짝 올랐거든요. 지방은 좀 올랐어요. 강원도랑 이런 데 좀 올랐었는데. 살짝 올랐고 얼마 전까지만 내 포스팅 할 때만 강원도, 제주도. 한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전세는 아직 조금 살아있대요. 강원도, 제주도가. 예. 그렇네. 예. 제주도, 강원도가 강원도. 살짝 살아있고 끝까지 버텼던데. 제일 지금 저번 주에 하락한 곳이 대전과 세종이 제일 많이. 전남도 그러네. 네, 세종이 전세는 아직 제일 많이 빠지고 있죠. 세종이 입주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지지? 근데 대전에 조금 있고 예. 세종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종을 한번 들어가고 싶거든요. 옛날에 내가 2014년도인가 분양권을 하나 샀다가 피 300 받고 빠진 기억이 있거든요. 네. 수도권 투자한다고 이제 입주 돌아와서 그래가 이제 그거 빼가지고 수도권 서울로 이제 갔는데 잘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종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중에 양당이 다 밀어주는 도시다. 그렇죠. 그래서 땅 투자한다고도 막 많이 돌아다니고 나는 2014년도 2년도 막 그때부터 막 좀 돌아다녔었어요. 그리고 중개할 때도 거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죠. 광역시 중에 그래도 나중에 진짜 뭐 하나 저력이 있을 만한 데가 대전 세종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면, 왜냐면 대부분의 광역시는 인천 말고는 다 밑으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는 다 위쪽으로만 생기고, 호재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결국에 또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불균형 이러면서 또 세종을 수도로 또 이런 얘기가 또 한번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또 갈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아직, 어쨌거나 세종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거지.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도시가 아닐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제2 청와대 부지 그다음 제2 국회의사당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저 청와대 부지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닌 후세대쯤 되면 길게 보고 후세까지 아니더라도 근데 근데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전국의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세종이에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세종은. 그래서 아마 여기에 없는데 이제 저기 토지 빅데이터 또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세종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땅값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 이야기하지만 아파트는 내가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도 한 10%밖에 안 돼요. 진짜는 땅, 상가, 공장, 빌딩,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 보면 여기 보면은 아파트 주거 문제는 전체 부동산의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만이 아닌 투자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보자 한번 여기 보시니까는 매수 우위 증감 지수가 있고 전세 수급 증감 지수 월별이죠, 그죠? 네, 이건 이제 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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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페이지 이제 주별로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 주마다 이제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변했나? 예, 어디가 지금 어떻게 변했나 그런 거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수급도 보면은 강원도랑 제주도가 가장 전세 수급이 부족하니까 가격도 버티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전국을 도시도 단위로 큰 흐름을 보는 거죠. 매주 이렇게. 매수 우위 증감이라는 것은 저번 주에 비해 이번 주가 이렇게 증가했다 이 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10월 31일 대비 대비예요. 네, 그렇죠. 기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간을 이렇게 일주일이 아니라 기간을 바꾸시면 최근 1년 그러면은 6개월 전 대비 제주도는 지난주 매수 대비 우위가 좀 올랐네요. 지난주 대비 그러니까 올랐죠. 제주도. 근데 지난주 대비 오른 거지 매수가 많다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은.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 최종 지수라고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기 최종 지수. 그렇죠. 그거네. 그래도 전국에서 제주도가 지금 매수 우위가 제일 높네요. 제일 높죠. 44. 이번 지난주 금요일 매수 우위 지수가 44. 44라는 것은 50이 안 넘으면은 매도가 더 많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딱 기준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저 매수 우위 지수가 40을 넘으면 40일 넘으면 40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40을 넘으면 상승인
구간들이 대부분이고 어.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이제 하락으로 바뀌더라고요. 40이. 예, 그래서 제가 점선을 저렇게 기준선을 끄는 거. 50이 아니고. 예, 그래서 제주도는 아직 매수가 매수 우위 지수가 좀 살았으니까 뭐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다. 예, 그래서 제주도 내가 3박 4일 혼자 임장을 갔다 게 딱 2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용하니 한번 돌아다녔었는데 아까 네. 선풍망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번 했다 했잖아요. 예, 예. 어떤 게 좀 변했나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들 방법이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나 사람들이 찾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예를 들면 대표님 대구를 이제 본다고 하시면 다시 사시겠다 하시면 다시 사겠다. 어떤 곳들을 유념 있게 더 많이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뭐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니겠지만 아니 지금 아닌데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 지금 곧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하락장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락장이 거의 끝나간다 라고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이제 상승장이 시작한다. 네. 상승장이 시작한다면은 일단 대장주를 한번 찾아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갭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갭 투자도 좀 찾아볼 것 같고 예, 예. 그 다음에 미분양 단지 좀 찾아서 예. 들어갈 것 같고 그것만 보면 안 됩니까? 그 제가 봐도 그 정도만 큰 맥으로는 흐름으로만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찾아볼 것 예, 같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제 궁금해하는 게 워낙 지금 많이 내린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이제 단기간에 그러니까 어떤 게 많이 내렸나? 어떤 게 많이 내렸나, 어떤 게 막 30% 내렸고 40% 내렸나 그런 거를 많이들 찾거든요. 제일 상한가 중에 그렇죠. 최고가는 예를 들면 10억인데 지금 5억까지 떨어졌다, 반토막 났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왜냐하면 다들 이제 매수한 것들 팔고 어느 정도 이번 장에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취득세가 풀리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찾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떨어진 것이 나중에 또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파트 분석에서 그래서 아파트 분석에서 제가 이제 이게 실거래가, 최고가. 그래서 뭐 그냥 재미로 강남부터 한번 보면 야. 이제 이게 실제로 강남이다. 강남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제가 이게 전국의 실거래 데이터는 2006년도부터 제공되거든요.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 수집을 해서 최고가가 이 아파트의 최고가가 얼마였고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지를 다 지금 집계를 해놨어요. 최고 거래가. 실거래 최고 거래가.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실거래가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네. 그게 계약 해지되면 이게 빠지나요? 아니면 계약 해지된 거는 계약 취소라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빼야죠. 빠지구나. 빠지죠. 계약 취소된 거. 그래서 이제 계약 취소된 것도 얼마 전부터 이제 실거래가에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실거래가에서 이게 계약 갱신인지도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건 이제 세부적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여드리는데 그런 실거래가 정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실거래가 이게 최고가 2020년 12월에 26억을 찍었다. 개나리 레미안이 그게 7층이었는데 지금 최근가가 23억. 작년 21월 작년 8월 달이 마지막 거래였나 봐요. 23억. 3억 정도 떨어져. 12%. 작년 8월 달인데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만 딱 봐도 강남은 이렇게 점만 쭉 보면 전국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거래가 거의 없어요. 실거래가 안 찍히고 실거래가 안 찍히고 이렇게 쭉 봐도 실거래가 대부분 안 찍히고 실거래가 지금 하락률이 제일 큰 게 12%밖에 안 돼요. 12%고 그다음 몇 개 없네. 몇 개 없는 게 그건 아닌데 여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요거를 뭐 연식을 40년까지 하면 더 많이 나오긴 할 건데 지금 그리고 제가 국평 기준으로만 했어요. 33에서 34평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다른 지역 인천으로 한번 가보면 12% 넘겠죠. 최고 많이 하락한 단지가
44%까지 나오죠. 이게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인데 35평 신축 4년인데 11억 5천 하던 게 6억 이거 야 이게 진짜 반토막. 클릭 한번 해봐요. 클릭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래가 툭툭툭툭 떨어졌는데 하나만 딱 찍힌 게 아니네 이것도.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실제로 되면 10월 달에도 35평인데 세 건 거래가 되면서 6억 이제 진짜 이건 아니, 진짜 왜냐면 그렇게 된 거지. 이때 보면 11억 11억 찍었잖아. 7억, 7억, 6억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쭉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직거래도 아니고 직거래도 표시가 되네. 여기 이제 직은 직거래라고 해놨잖아요. 그 음. 직거래는 사실 뭐 가족한테 증여한 거나 이런 걸 수 있지. 직거래는 어떻게 표시가 되노? 그러면은 부동산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 직접. 그것도 표시가 돼요? 요 이제 실거래가에 이제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거래는 조금 우리가 걸러서 볼 필요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거는 진짜 하락한 거죠. 자연스럽게 진짜 가격이 하락한 거고 31평을 봐도 비슷 뭐 31평 거래가 없어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아파트들은 언제 가격입니까? 지금 거의 2020년 가격을 회귀한 단지들이죠.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물 시세도 매물 시세는 보면 지금 뭐 급한 매물들은 이 위에는 매물 상위가고 매물 하위가인데 급한 매물들은 지금 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실거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매물 시세가면은 그렇죠. 그거는 저 네이버에 그렇죠. 찍히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이 매물 이 밖에 있는 게 하나씩 매물 건수거든요. 매물 건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매물 건수. 긍정적이다. 근데 전세 건수가 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인천 저기 송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거는 뭐 평형별로인데 뭐 43평은 대형 평수도 있네요. 큰 평수는 거래가 없어서 그 뒤로 밑으로 내려간 게 없는데 지금 뭐 그죠? 이렇게 세대수 작은 거나 84들은 그렇게 지금 가격이 이게 몇 세대 아파트지? 2600세대. 2600세대니까 2600세대니까 거래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진 않고 계속 찍히고 있는데 찍힐 때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2600세대 치고 실거래가가 많지 않다 그래. 그러니까 워낙 지금 거래가 그래도 많지. 그나마 이게 거래가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25평이 제일 많은 세대인데 그죠? 1300세대. 25평을 한번 보면 비슷하네요. 뭐 차트는 비슷합니다. 25평으로 봐도.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얘네들 뭐 입지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겠죠, 그죠? 봅시다 위치. 위치 보면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 센트럴시티. 여기 분양권 산다고 판댄데. 여기는 이제 GTX 딱 들어가는 예. 이제 코스였잖아요. 그래서 아유. 엄청나게 또 분양권 산다고 판댄데.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대죠. 그러니까. 요런 아까 이제 재밌죠? 아까 봅시다. 네, 어떤 거 볼까요? 여기에 네. 저기 한 번 더 네. 아파트 분석에 들어가서 네. 실거래가 실거래가 최고가 대비 변동. 최고가 대비 변동을 늘리니까 모기간 말이에요. 각 지역별로 하면은 최고가 대비 변동이 순서대로 쭉 나온다. 그러니까 많이 내린 것부터. 지역마다 실거래가가 많이 하락한 것부터. 나온다. 네. 그래서 쭉 리스트를 보고 클릭해서 다시 들어갈 때 저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보다 보면 사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더 이상은 안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가격까지 오면 한번 요거 양 온 김에 들어간 김에 거래 내역 부동산 들어가면 나온다 아닙니까? 어떤 거래네요? 이제 물건 매물? 예. 이거 매물이죠. 예. 아까 몇 평이었죠? 35평. 35평. 118. 118. 예. 84 맞습니다. 예. 매매. 매매. 9억, 8억, 이게 지금 아까 7억 1천. 차트 이거는 2층이라서. 2층이 저층이고 호가보다 더 7억 낮은 5천. 호가보다 더 7억 낮은 5천. 실거래가가 나오는 거죠. 7억 5천까지 나와 있네. 네. 지금도. 그게 여기 보시면 아세요. 저 보시면 여기 그래서 원래 이제 실제로 호가 매물이 얼마냐가 궁금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실제로 아까 여기 우측에 어. 매물이 하위가가 7억. 7억이고 상위가는 12억까지. 12억 아, 12억. 지금 변동폭이 급한 사람들은 확 내리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거는 하위가보다 지금 더 낮게 실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지. 이런 단지들이 매물 이제 나온 거보다 실거래는 여기서 더 후려쳐서 깎아서 사고 있다. 5천만 원씩 더 지금 싸게 내놓으면은 후려쳐서. 그 내가 최하위가로 내놓잖아요. 음. 내놓은 거에서 가격을 깎아서 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아예 분위기가 바뀌어서 호가보다 더 낮게 실거래가 찍히는 단지들인 거죠. 상황이. 갭이 너무 크네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변동 금액이 44%네. 그러니까 44% 거의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반토막인 거죠. 그래서 아까 강남은 보니까 12% 뭐 20%도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그래도 뭐 어쨌거나 분양가보다는 그렇죠. 높은 가격. 아직까지. 아직까지 분양가보다는 높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성도가 또 엄청 급격하게 그때 많이 올랐지 많이 않습니까? 올랐죠. 네,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지금 그러니까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남도 떨어진 데가 많았죠 지금. 네, 강남도 떨어진 데가 많았죠. 어. 이 지금 성도랑 연수구랑 같이 선택하셔가지고 아, 연수구를 빼시면 강남은 이렇게 나옵니다. 떨어질 때는 12%밖에 안 되죠. 강남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그죠. 16년 뭐 도곡레스 뭐 이런 것들 보면 강남도 그렇고. 수성구도 제가 오늘 한번 수성구도 봤는데요. 오늘 대구 수성구도 이제 많이 떨어진 단지들은 떨어졌는데 좋은 단지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보면은 저거는 많이 떨어진 단지 기준으로 봤는데 수성구 내에서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이제 실제로 평당가 비싼 거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4,600만 원부터. 얘네들 쭉 보면 힐스테이트 버머 거의 333. 거래가 없네. 거래도 많이 없지만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태왕 안에서 이거는 이제 거래도 없지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강남처럼 거래도 없고 크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실거주 위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합공지라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의 여유가 좀 있다. 그래서 싸게 팔지 않는다. 맞아요. 약간 그런. 그리고 학군이 워낙 좋은 데고 하니까 이게 뭐 실거주 위주니까 그런 다주택자들이 이건 안 팔고 다른 걸 판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죠. 그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만 딱 봐도.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지금 실거래를 그렇게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또 그런 것들 이제 트래킹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실거래를 최근에 개발한 것 중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시세 비교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실거래 차트를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리면 방금 선택한 단지들 이렇게 매물 거기 경남타운이 많이 올랐잖아요. 재개발 단지가. 그거 한번 볼래요? 경남타운. 여기 경남타운 연식을 제가 20년 이하로만 해놔서 경남타운을 100세대로 잡아보면 경남타운 큰데. 경남타운 조회 한번 해볼까요? 경남 평수가 안 나오나? 잠깐만요. 여기다 이렇게. 자, 대구 수성구에 여기 있네. 경남타운. 하나가 거래는 거래되는데 확 떨어져. 사실 여기에서 거래가 거의 없긴 거래도 하나에 폭등했고 하나에 폭락했고 누가 비싸게 한번 사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17억 7,500 500까지 500단위까지 해서 8층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8층을 사셨네. 참 8억 6천에서 17억 올라가고 11억 떨어지고 8층이고 9층인데 근데 2년 만에 거래가 됐어요. 거의 19년 거의 뭐 1년 반 정말 간만에 거래가 됐어요. 요 기능 말고 다른 기능 또 있을까요?
뭘 원하십니까? 아니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했다는 거. 네. 이제 최근에 최근에는 제가 그래서 실거래가 위주로 이제 그런 거 했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계속 다시 들어가서 조회해 보는 게 모니터링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관심 단지 추가를 이렇게 누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심 단지 추가를 누르면 걔네들만 이제 내가 모니터링 하는 거죠. 걔네들만 뽑아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평형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워낙 49평이 제일 작은 평형이 두산 이브 데니스도 뭐 큰 변동이 없네. 거래가 안 돼요. 없네요. 거래가 없네요. 거래가 거의 거래가 없고 근데 매물도 그렇게 많이는 없네요. 보시면은 좀 매물들이 늘고 있긴 한데 제 아쉬움인 한의원 분이 몇 년 전에 한 5년 6년 전에 두산 이브 데니스 이사를 가는데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시는 분들 거기 사니까 거기 그냥 살아야 되겠다. 가격 오르고 안 내려오는 별로 그분들은 상관없고 돈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죠. 오르고 그거 문제 없고 그냥 커뮤니티.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많이 사니까 나 거기 살아야겠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치. 그들만의 사자들. 커뮤니티. 그래서 그런 시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투자자 눈에는 투자만 보이는데 네, 그분들은 그냥 돈 버는 것은 내가 일해서 버는 거니까 그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별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데 그다음 내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사니까 나도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래서, 실거주죠 또. 그래서 그런 시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실거주가 탄탄한 아파트인가. 그렇죠. 그런 게 실거주가 탄탄한 아파트. 그게 이제 대장 아파트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두산 이브더 제니스가 물론 학군도 있지만 학군보다도 그런 게 더 탄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학군 가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거든요. 그 외에 뭐 그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상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자금력이 더 탄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도 다 내보내고 나면은 줄이긴 줄이는데 그래서 학군만은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쪽 시장 아예 하이엔드 쪽. 아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 기능 말고 최근에 개발한 건 요거다. 저도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최근에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이제 약간 그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원래 이제 요런 것들 보면 요즘에는 또 워낙 금리를 많이 관심 있어 하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같이 분석하는 거를 그렇죠. 이제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금리랑 같이 금리 이거 생각했었어. 금리가 실제로 이제 금리에 의한 부동산 흐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관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인허가랑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고 여기는 어디로 미분양이랑 이렇게 보는 거고 보고 싶은 대로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클릭만 하면 어디로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상관 분석이라는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을 하면 이제 여기서 기준금리 아니면 이제 이 통화량 이렇게 여기에서 잠시만요. 요즘 금리가 많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지역 분석 있죠. 여기에서 서울이잖아요. 보통 여기서 이제 저는 많이 보는 게 미분양하고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뭐 전세 수익, 인허가 이런 거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만 거의 보통 보는데 이제 거래량까지도 보시긴 하죠. 미분양이랑 거래량.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까지만 해도 좋은데 여기에 금리를 하나 추가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넣을까 생각 중이. 그래서 여기 금리만 어차피 아까 그도 있으니까 금리만 하나 넣어도 요즘 금리가 이슈니까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여기에 있구나. 또 금리는 지역마다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 넣지는 않았어. 일부러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역 이런 데이터들은 다 지역별로 다 바뀌는 그렇죠. 거고 금리라는 거는 한국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라 이제
아직까지 거기에는 적용은 안 해놨는데 상관 분석에 들어가면 네,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보실 수 있어요. 금리랑 뭐 지역의 흐름을 금리 기준에 의해서 제가 해볼게요. 이걸 이제 조금 이제 겹- 겹쳐서 보려면 겹쳐보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수 가격을 보이도록 하고 여기는 금리를 보이도록 하고 뭐 요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면 여러 개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냥 잠깐 이야기 한번 풀어보면 예. M1, M2 겹쳐보기. 이렇게 보면 요게 실제로 이제 하늘색이 금리고 그렇죠. 하늘색이 금리고 요 빨간색이 이제 M1, M2 유동성이거든요. 그 보면 지금 딱 보시면은 딱 반대로 움직이죠. 거의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면은 유동성이 커지고, 유동성이 커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작아지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기 있잖아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게 다음 달 되면 더 줄어들 거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지수까지 지수까지 이렇게 보면 실제로 딱 서울 조금 더 복잡하니까 그러면 금리랑 우리가 저 관계는 봤으니까 금리랑 유동성은 반대로 가는 걸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 유동성과 부동산 지수 이렇게 보면 유동성이 이렇게 많을 때는 올라가고 파란색이 지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적을 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을 때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얘는 충격을 받아서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인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실제로 왜냐하면 서울 부동산 시장 유동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조금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상관 분석하는 게 재밌어서 이게 이렇게 실제로 관계가 높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아기고님이 칼럼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얼마 전에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뽑았잖아요. 어젠가 이제 확정이 났는데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좀 올린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대선이 끝나서 내년 되면은 더 이상 올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내년 되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옛날처럼 막 따라 올리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고 일본은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더라고. 아직 안 올리죠. 하나도 안 올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더라고. 내가 몰랐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올리니까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은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면은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너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있는다. 이렇게 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중요하긴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따라가는. 근데 미국보다 아직까지 낫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워낙 급격하게 올렸으니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급격하게 더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게 이제 금리라는 거는 변수라기보다는 거의 상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리는 이제 거의 이제 충격을 줄 만큼 이제 원래 시장이라는 게 선반영하잖아요. 금리를 뭐 나중에 이만큼 올린다 해서 가격을 먼저 더 선반영해서 심리가 여기에서 금리를 같이 표시할 수 있죠? 같이? 전체 화면을 해놨구나. 겹쳐보기로. 이렇게. 금리가 하늘색. 옛날에 2008년도 올라갈 때
5.25까지 올라갔네. 기준금리가. 5.2 기준금리가 5.2요. 네. 지금은 3인 줄 알았다면 3.1인가 3이죠. 3%. 11월 달게 아직 안 나왔죠. 예. 근데 미국이 올렸으니까 이번 달 뭐 또 올릴 수도 있을지는 올 5.25. 5.2.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금리는 저희가 뭐 저거 하는 거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리고 여기 시장 분석에서 네. 이제 요것도 좀 재미나더라고요.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네. 각 지역별로 예.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네, 만들어놨고, 각 시청 사이트별로 곳곳이 숨어 있어서 예, 저도 이제 지역 분석할 때는 도시기본 계획부터 보니까 예. 그런 것도 좀 모아놨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별 부동산 현황판. 이거는 이제 KB 부동산 지수를 이렇게 매주 흐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지역 분석이거든요. 네. 제일 많이 보는 건 지역 분석이고, 여기에서 뭐 미분양이라든가 전세가율, 매수 우위 지수, 그리고 이제 각 구역별로 뭐 제일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입주 물량. 입주 물량에서 이제 손품목님이 개발한 것 중에 이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네. 이제 추정 입주 물량이거든요. 네, 그거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정말로 네. 다른 데 없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네. 추정 입주 물량까지 같이 해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 요 멀티 차트 있잖아요. 예. 멀티 차트는 추정 입주 물량이 안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같이 보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보면은 아무래도 추정 입주 물량이 보기가 더 좋으니까 네. 입주 물량을 추정 입주 물량까지 같이 보이면은 따로 안 보고 같이 네.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예. 괜찮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 좀 저도 했어요.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저도 사실 제가 혼자 만들다 보니까 네. 한 번에 빵 해서 어. 다 만들기가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하나 근데 저는 꾸준히 네. 거의 자주 사실 뭐 진짜 저만큼 더 빨리 기능이 반영되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럼 네. 제가 네. 카톡 딱 보내면 네. 그 다음 날 딱 반영이 돼 네,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 번에 탁 이렇게 대형 업체들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아니 대형 업체들이 더 반응 속도가 느려요. 네. 항상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호객노노 같은 게 네. 과거에 네. 호객노노 같은 게 과거에 독자 개발할 때는 막 이렇게 개발이 빨리빨리 됐는데 직방이 인수되고 나니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벤처기업들이 약간 그런 대기업이 되면 그럴 수 의사결정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 의사결정이 빨리 해서 빨리 움직이는데 대기업이 될수록 의사결정이 늦는 거죠. 그렇죠. 결제 라인이 그럴 쫙. 수밖에 없죠. 예. 또 옛날에-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에 대한 또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예. 뭘 만드는 거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또 저도 요즘 워낙 뭘 많이 만들어서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이제 준공 예정 인허가 물량도 제가 최근에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요즘 뭐 이제 아프리카 TV에 그냥 이렇게 다들 들어오시니까 재미난 의견들 많이 주시네요. 예. 원래 그 스텝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됐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하드 이슈가 네, 선정됐다 이러면서 당연한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 이거 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분양 추정.
원래 인허가 데이터는 이때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인허가 데이터는 시 단위로만 제공이 됩니다. 기타 지방도 도 단위로만 되고, 예를 들면 대구시의 인허가, 예를 들면 경상북도의 인허가. 근데 이제 구별로. 인허가가 그렇죠, 구별로 시별로 보고 싶은데 그게 제공이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택을 건설 인허가를 받을 때는 세움터라는 국토교통부 그게 있거든요. 거기 세움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거기에 실제로 인허가 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집을 다 해서 그거를 이제 집계를 엄청나게 또 처리 작업을 해서 이제 시별로 구별로 인허가 물량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원래는 도 단위로만 제공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면 또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일은 많죠. 근데 저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자동으로 땡겨 자동으로 땡겨도록 해놨죠. 그래요? 자동으로 땡겨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데서 인허가 받을 때마다 그쪽으로 국토교통부 세움터로 다 신고가 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집계해서 여기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언제 착공을 해서 그렇지. 언제 준공을 예정이다, 그렇지. 그런 정보까지 넣도록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안에. 근데 이제 인허가 받고 나서 착공이 이날 하기로 했는데 늦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가 2년 반 만에 하는 데 있고, 그렇죠, 주상복합은 5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인허가 정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분양 추정을 넣었구나. 그러니까 분양 추정 원래 있었던 거고, 원래 이제 앞으로 분양 예정인 것들, 인허가는 받았지만 분양을 예정인 단지들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한 거고, 이제 입주 완공 예정이고, 이거는 요 파란색은 이제 실제로 확정된 거고. 그래서 준공 예정 인허가는 뭐냐면, 그 인허가 정보에서 준공 예정일 정보가 있거든요.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준공 예정일 정보, 언제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다.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제 입주 물량을 집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냐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제로 인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을 안 하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죠. 대체로 줄어들었네. 아직 여기까지가 2022년이니까 여기서부터 내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25년에는 인허가 받은 걸로 치자면 이만큼이나, 그렇지. 실제로 원래 입주가 예정대로라면 입주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줄어들었네. 그렇죠. 분양을 아직 안 했거나. 분양을 계속 지금 연기하고 미루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고, 뭐 한 요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고. 임장 다니다가 모델하우스에 있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모델하우스가 다 지어놨어요. 다 지어놨는데 뭐 모델하우스 언제 분양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뭐 저번 달에 분양하려 했는데 12월 달이나 1월 달로 미뤄졌다. 그게 어느 단지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거거든요. 분양 예정 단지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데가 있더라고. 아마 요건 같아. 황금 주상복합 호반서비. 요거. 그건 것 같아. 원래 이제 22 요 보면 12월 달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12월 달에 분양 677세대. 아마 그거지. 뭐 그러니까 뭐 분양 모델하우스까지 다 해놨으면 분양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요렇게 제가 하늘색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인허가 받은 애들 다 분양을 예정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최대한 많이 나오는. 실질적으로 요 과거에도 보니까 조금씩 그렇죠. 줄었네요. 그렇죠. 조금씩.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허가 물량 제가 이거 한 거는 공공임대까지 모든 건축 아파트, 공동주택을 다 포함된 거라서, 그리고 요 파란 거는 뭐 그런 거
임대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된 거라서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인허가를 가장 먼저 받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체크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예 인허가도 많이 없는 지역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더 안전하니까 아예 광주도 인허가 24년에 인허가가 꽤 많네요. 아마 요렇게 인허가 많은 게 요 미정인 물량이겠죠. 분양을 아직 분양 일자도 안 나온 거 그런 거예요. 요런 단지들. 이 인허가가 네. 지금 이것은 인허가죠. 네, 그렇죠. 인허가를 인허가 기반으로 완공된 완공, 시점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붕괴 사고 난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은 뭐 이제 그렇죠. 공사 치다가 말았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 예전대로 했으면 원래 여기 들어갈 거고, 그죠? 그렇죠. 그게 지금 한 7년 이상 걸린다 안 그랬어요? 그걸 철거를 하고 철거하는데도 몇 년 걸리고, 새로 짓는 그래서 이제 제 거의 아시는 분도 그걸 분양받았는데 음, 그 건설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계약자들이 환불해 가고 취소를 시킬까? 그래야지 뭐 7년 후에 분양가하고 지금 분양가하고는 하는 거 땅 차이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투자자나 머리 좋은 사람은 나의 계약 안에 끝까지 가져갈 거고 일반인 사람들은 7년 후에 기다려. 그러면서 해약할 거고 누가 이득일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넣고 7년 후를 투자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거 진짜 좋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넣고 7년 후에 7년 후에 가격으로. 그러니까 계약금만 던져 놓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좋은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7년 어떻게 입주해? 해지하자. 근데 이제 또 커뮤니티에서 단단하게 해서 해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추가로 돈을 내라 이런 게 아니니까. 이자부터 시작이니까. 완전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네요. 근데 뭐 그렇게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투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으로 7년 후의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그때 되면 분양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주는 또 잘 내리지도 않잖아요. 가격이 시세가 거의 뭐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오르는 희한한 것들. 공급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니까 광주의 매매 지수를 이렇게 보면 거의 뭐 크게 다른 조정장이 지역들- 없어요. 그냥 그렇죠. 꾸준하게. 보합은 있죠. 예, 보합은. 보합은 살짝 있는데 계속 계단처럼 이렇게 하락이 없어요. 광주가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은 보이는데 미래에 입주장도 지금 보면은 크게 없어. 크게 없어요. 올해 22년이 물량이 제일 많았고 23년, 24년 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국 중에 상승이 제일 덜한 곳이 전라도 쪽이거든요. 전라북도, 광주, 뭐 전주, 그다음에 뭐 목포, 그다음에 뭐 아무튼 전라도 쪽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서울이 폭등을 했다가 옛날에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도 규제를 풀었잖아요. 네. 규제를 풀면서 옛날에 2008년부터 부산이 오르고 대구가 올랐대요. 이번에는 규제가 많이 풀리고 서울이 조정당일 때 전라도 쪽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다음 8차 파동의 상승장은 전라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미분양도 아예 없고, 없어요. 미분양 아예 없고, 거래량은 뭐 어차피 지금 다 죽었고, 얼마 전에 인허가도 크게 크게 없네. 이번에 22년 인허가. 사고 터지고 뭐 그래가지고 네. 광주도 좀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월세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 앞으로 전라도 쪽에 갭 투자를 하나 해줬거든요. 광주.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그냥 싼 거 갭 투자를 하나 해서 500으로 1억 미만 공시가 그걸 사서 이제 좀 조만간 잔금 질 거예요. 리모델링 해서 아무튼 그것도 원래 이제 매입가보다 더 비싸게 전세를 세팅하려 했는데 전세금 대출이 안 나온다 해서 매입가로 그냥 리모델링만 넣고 해서 이번에 이제 세팅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또 투자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시장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또 선투방님의 재밌는 것들이 뭐 이렇게 일자리
그다음에 인구, 음. 인구, 그다음에 뭐 상간무석, 급지지역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봉선동은 2,700이고 바이동, 비아동 비아동. 어디야? 비아동 이렇게 오구나. 신축이 많은 단지인가.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다. 인구를 볼 때 나는 요게 저번에 요즘 포스팅을 좀 하다 보니까 50대가 없다. 50대가 없다고. 읽었어요 블로그? 네. 50대 왜 어디 갔어? 아니 근데 어차피 제가 왜 50대를 안 넣었냐면 결국 그 저희가 5, 60대 같이 넣던가.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사실 주 매수가 실거주나 이런 것들이 3, 40대가 많이 보니까 그래서 아마 3, 40대 위주로 주택을 매수를 많이 하니까 그냥 3, 40대까지만 넣고 사실 이건 60대 이상을 넣은 거는 그 지역이 얼마나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 거고 이제 요거는 10대 미만은 이제 실제로 젊은 애들을 키우시는 곳들이 많은 지역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다 보려고 그렇게 그것들만 포커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대이신 분들이 야 이거 왜 50대 왜 없냐 이런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대의 흐름은 한 3, 40대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전입 전출은 이제 연령대로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 보면은 이게 타 지역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산에서 움직임이 성주나 뭐 이제 고령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 거고 이제 나가는 게 대구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건 영천, 칠곡, 성주군 이런 곳으로는 대구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이제 원래 뭐 본인 사시던 촌이나 그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게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입 전출도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연령군들이 들어오고 어떤 군들이 나가는지 그런 것들 조금 보려고. 미래 전망을 보면은 전에는 2년까지 이렇게 추정치가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구나.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23년 2년까지는 안 돼 있는데 미래 전망은 매매 전망은 2년까지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고 요거는 매매 전망은 단기 전망입니다. 3개월 단기 전망이에요 원래. 그 미래 지수하는 게 있었던 걸로. 그거 맞습니다. 요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전망인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8월 달에서 단기 전망인데 그렇구나. 단기 전망인데 되게 잘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지수가 들어간 거예요? KB 부동산의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 지수를 표현한 건데 근데 그 전망 지수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전망하는 거거든요. 뭐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이 점선이 3개월에서 6개월 뒤로 이렇게 늦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다 이게 전망이 100 이상 되어야지 사실 상승을 전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바닥이죠. 거의 지금보다 전망이 안 좋았을 때가 없을 만큼. 과거에 2015년, 14년, 2015년 그 앞에는 없네, 그죠? 2008년도까지는 없네. 전망 지수가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옛날에 어느 사이트에서 2년 후에 1년 후에 가격 지수 하면서 부동산 114에선가 서브에선가 아무튼 그게 있었거든요. 그 수도권만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냐 램군이 만든 사이트에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 있었는데 이제 전망을 계속 잘 맞출 수 있는 전망인지가 중요한 게 그거겠죠.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든 뭐 만들 수는 있죠. 저도 뭐 그냥 뭐 만들면 되는데 이제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가 많은 시장을 쉽지가 않죠. 그게 뭐든 지금은 또 외부 변수들이 워낙 많이 크게 작용을 하니까 물론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이죠. 방향이긴 한데
자, 지금 선포왕님과 가지고 선포장님과 좀 이야기를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이 보면은 생방송의 묘미잖아요. 네. 이런 방송이는 뭐 녹화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 뭐 전주 봐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주. 전주 한번 볼까요? 멀티타스로 보면 낫겠죠, 그죠? 전라북도.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잖아요. 또. 고향이 전라북도고 전라북도 중에 제일 큰 도시가 전주예요. 맞습니다. 그 좀 광역시가 없는 것 중에 사실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있다가 광역시가 된 거고 네. 전라북도가 그만큼 후진 도시죠, 그죠? 이제 보면은 입주량 하나 한번 보세요. 2026년까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 뭐 지금은 사실 공급이 없어서 조정을 안 받는 지역, 공급이 없어서 조정을 다른 지역들보다 확실히 덜 받는다고 해야 되지. 가격이 안 내리고 있는 단지는 전국이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점주가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2008년도에 서울이 폭락장이 있을 때 그 투자자들이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 막 투자를 하면서 2008년, 9년, 10년 이렇게 3년 동안 2년 또 2, 3년 동안 팍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11년, 12년, 14년, 14년, 15년 대우가 폭등을 했고 그 기간들에 서울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꾸로 가면은 이번에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이런 지역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지금 외부 변수들이 이제 거치면 다시 변수들이 다시 거치면 다시 수급에서 이런 지역들이 먼저 반등을 하겠죠. 그렇죠. 뭐 서울 수도권보다 사실 뭐 서울 수도권도 수급이 부족하긴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너무 많이 일단은 몇 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역보다 이런 지역들 지방에서 수급이 완전 꼬인 지역들이 이제 외부 변수들이 거치면서 이런 지역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도 많이 버티고 많이 올랐잖아. 다른 지역들 팍팍 많이 떨어질 때 전주는 안 떨어지고 많이 버틴 거. 이거를 이제 전주만 보기보다 다른 지역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뭐 예를 들면 전주랑 어디 볼까요? 뭐 청주, 천안 뭐 이렇게 보면 그죠? 청주, 천안은 이렇게 먼저 미리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전주 같은 지역은 이 꼭 월간 지수로 보면 버티고 거의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 자체가 많이 꼬여 있는 도시들이니까 포항, 경주, 경주, 구미 근데 다 비슷한 지역들 넣어봐도 경주도 그렇고 다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구미도 워낙 지금은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크게 하락이 없어 보이지만 그만큼 이제 물량이 적으니까 그런 거를 버티는 거지 계속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주는 상승으로 KB 주간에 상승으로 계속 나섰어요. 전주는 여기 보면 그게 실제로 주간 랭킹 이력을 보면 이게 KBC 계열을 계속 주별로 1등한 것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2주 전, 3주 전에 전주가 2등이었잖아요. 예, 전주 덕진구 지난주 2등. 전주 완상구 1등. 전주 2등. 전주 완상구 1등.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제 금리가 저 상태라도 얘네들은 이제 버틴 거예요. 워낙 공급이 없으니까. 전주는 계속 최근까지도 그래서 잘 버티고 전국에서 잘 버텼던 지역.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진주도 그렇고. 진주도 보시면은 물량이 없죠. 물량이 분양도 그렇고 경남 22년, 23년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아예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거의 지금 최근에서야 이제 진주도 많이 올랐다는 것들 위주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매물 시세도. 그래도 이런 지역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금리가 조금 안정되고 저런 것들이 잡히고 나면
이런 지역들은 다시 조금 움직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해서 뭐 1, 2년 정도는 더 오르는 거랑 그거를 투자 관점으로 지금 또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투자는 매도할 시점에 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조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아예 분양 예정인 단지들도 없으니까 이런 지역들은 이런 지역이 이제 다음 상승장이 시작한다면 이런 지역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옛날에 부산과 대구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인허가 데이터로 봐도 없네요. 인허가 데이터로 봐도. 그래서 아직 많이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입주량도 적고. 이제 뭐 근데 이것도 많이 오른 단지들은 많이 올랐어요. 신축이나 많이 오른 단지들은 많이 올랐고, 근데 어정쩡하게 워낙 그전 장이 똘똘한 채라서 그런 애들은 많이 올랐고, 그 밑에 어정쩡한 애들 준신축 쪽 그런 애들이 조금 많이 못 올랐는데, 그러니까 아마 DSR이 저는 안 풀린다고 가정하면 그런 단지들이 예전에 많이 못 올랐지만 크게 지금 주택을 구매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애들이 이제 또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심리와 금리가 최악인 것 같습니다. 어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까요? 거기 실질적으로 무작정 존버만 하면 된다. 뭐 존버, 물론 이제 내가 존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존버하면 돼요. 어차피 조정장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장이 왔던 건 과거에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내가 못 버틸 정도로 너무 물량이 많고 능력이 안 된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고 그 외의 것은 좀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과감하게 좀 처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기다리면은 다시 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릴 수 있을 정도, 기다리지 못할 정도의 많은 물량과 자금력이 안 된다면 좀 아쉽지만 과감하게 처분할 수 있는, 오늘 송도 아파트 하나 팔았거든요. 과감하게 좀 팔았어요 이번에. 과감하게, 아까 전화 받았잖아요. 네. 그래, 과감하게 파셨더라고요. 그 전에 과감하게 좀 팔아 했는데 아까워서 못 팔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내놓은 지가 벌써 이제 내가 이거 이제 내 아시는 분인데 그때 이제 과감하게 9억 정도 했을 때 8억에 내놔라. 그럼 바로 팔렸다고. 아니면 7억 5천이나 8억에 팔아 했는데 과감하게 못 팔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더 과감하게 내놓으니까 팔렸어요. 그래서 오늘 계약금을 받았다고 아까 전화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4년은 더 견딜 수 있다 하면은 가져가는 거고, 내년에 올해 팔까 내년에 팔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시장이 좋아질까? 아닐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팔아야 돼.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까요? 어찌 마음을 다스리냐? 심리와 금리가 확실히 최악인 상황인 것 같다 하면은 최악이고 심리가 최악이겠다. 어찌 마음을 다스린다 같으면,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면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같네요. 예. 인천을 보자. 군사도 작년에 팔았는데 지금도 오른 거 보니 아쉽긴 한데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군산이 지금도 오른다고? 사실 이래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팔고 나면 아쉽고. 맞아. 아 맞아. 어, 팔고 나면 왜 이렇게 부동산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지 팔고 나면 여기저기 막 전화가 와. 그런데 만약에 콜이 왔는데 안 팔았어. 그러면 이상하게 꼬이게 전화가 안 와. 그게 사람 심리. 가격도 떨어지고. 그게 진짜 사람 심리. 근데 네. 팔았는데 전화 온 것은 그 사람이 살 사람이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맞아. 아쉬운 거지. 실제로 또 살 때 되면 또 더 깎아서 가격 이상한 게 후려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알람 호갱으로 알람을 끄십시오. 일단 팔았으셨으면 파셨으면. 호갱돈에 알람이 있나? 있죠. 실거래가? 실거래 되면 알람 울리는 거랑 뭐 그런 기능들이 있죠. 꺼야지. 꺼야죠. 알았어. 알람 자체를 나는 안 해놓는데. 저는 한 번씩 봅니다. 알람을. 네, 알람을 걸어놓고. 예, 알람을 제가 걸어놓은 거 보면 내 확실히 판단지에 실거래가 뛰는 거. 네, 요즘 알람이 자주 울려요. 그 예전보다는 거래가 조금씩 더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완전 거래가 받을 때보다 요즘은 조금씩 그 알람들이 자주 뜨는 빈도가 잦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래는 이제 조금씩 움직여지는 거 아닌가. 가격들이 내려오면서. 아래 이제 규제 지역 풀렸잖아요. 네. 풀렸다 보니까 인천하고 수도권에서는 좀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인천하고 수도권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이 내놓으셔서 그래요. 좀 많이 팔았어요. 좀 많이 팔고 인천 수도권에서 조금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천 쪽하고 인천 쪽하고 그래서 조금 부동산에서도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다면 취득세가 규제 지역일 때하고 아닌 때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주거 요건도 안 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풀린 그런 상황. 워낙 또 싸게 내놓으셔서 연락 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금방 또 시간이 1시간 지났네요. 네. 8시 7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진주 이야기했었고 광주 아까 잠시 이야기했었고 전국 다 이야기하려면은 끝이 없으니까 대구 사람이니까 대구 한번 볼까요? 살짝 대구만 한번 보고 맞춰봅시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구나 부동산 스터디를 하거든요. 대구 공부를 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칭 강의실에서 대구 스터디를 같이 공부하면서 임장도 다니면서 여기 보면은 제일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대구거든요. 그런 폭락이 있는 곳은 다시 폭등이 있고 폭등이 있는데 폭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의 투자처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대구를 공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스터디를 오픈해봤는데 내년은 대구가 정말로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입주가 거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보면 뭐 예전 뭐 한 40년 뭐 입주 물량을 보면 내년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이때까지만 1986년부터 몇십 년 동안 중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불보듯 뻔하죠.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2023년에 상승할 거라고 그 선진입하시겠다는 분들이 너무 빠르지. 있던데 벌써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샀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니 그 선진입이 너무 몸에 배신 거 아닌가 이때까지 상승장에 저는 사실 조금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거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실거주는 실거주도 나는 실거주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생각을 하고 좀 조정을 더 받았을 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탁 잡기는 힘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뭐 거의 내가 10년 거주한다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거주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제 내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있죠. 그래서 내년은 뭐
불거듯 뻔하지 않을까. 너무 내년에 일찍 움직이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수성구로 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수성구 관심 있으시니까 수성구도 23년에 좀 굉장히 많죠. 막 6천 세대거든요. 6천 세대인데 오히려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적더라고요. 달서구 하고 그런 달서구하고 이때 워낙 많아서 달성군. 달성군. 예, 오히려 적더라고. 달성군은 그러네요. 예, 지금 달성군. 달서구가 제일 조정을 많이 받아. 올해가 많거든요 보면. 달서구 올해 지금 많이 받. 입주가. 22년에 그러네. 22년에. 오히려 내년은 줄로. 2000 뭐 이제 좀 좁혀가면. 응. 그래 22 올해만 달서구 올해 올해 많고 올해가 내년에. 조정을 제일 많이. 달서구 지금 올해가 전세가랑 엄청 내리고 있더라고. 올해. 그러니까 거의 내년에는 뭐 조금 두 배. 덜하네. 내년에 좀 덜하고. 24년에 좀 많고. 달서군도 그런데 사실은 감삼동. 옛날에 막 수성구는 입주량이 적으니까 수성구는 오를 거야. 다른 데는 다 떨어져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달서구가 적다고 한들 네. 전반적인 흐름은 대구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 그렇죠. 수성구가 팍팍 내리고 있는데 달서구는 달서구라고 혼자 올라가.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달서구 살던 사람이 수성구 가버리지. 수성구가 더 싸져 버리면 그렇겠죠. 근데 뭐 어쨌든 보니까 이제 파동에 물량이 조금 많긴 하던데 여기 이제 재건축하는 단지들. 파동은 거의 없었는데. 파동 이제 거기 거의 이제 새로 다 새 아파트들이 생기겠더라고요. 중구가 제일 많아요. 중구도 진짜 오래된 단지들. 내년 내후년 그 네. 후년까지 거의 뭐 중구가 입주가 없었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과거에. 중구는 사실 뭐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죠. 중구는 시내라고 생각했지. 거의 그냥 아파트 상업 단지들이. 지역, 네, 그렇죠. 장사하는 지역 이랬는데 음. 지금 재개발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네. 입주량이 많은데 지금 인구 대비하면 엄청 많지만 네. 사실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중구에 인구가 있을 때는 음. 중구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었어요. 네. 근데 중구하고 남구하고 합쳐졌거든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인구 한번 볼까요? 이제 구별로 인구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야지. 뭐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달서구가 54만 제일 많고. 제일 많죠. 그다음 북구, 그다음 북구, 그다음 수성구, 수성구. 동구, 달성군, 서구, 남구, 중구는 8만밖에 안 돼. 중구는 8만밖에. 달서구에 비하면은 달서구 7, 8에 56, 7배, 7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저 시청을 어디로 옮길까 설문조사 뭐 달서구가 당연히 인구가 많은데 이기지.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확정된 걸 또 근데 홍준표가 또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이전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네. 어쨌든 뭐 확정됐어요. 확정되고 홍준표가 뭐 거기가 안 옮긴다는 이야기했어요? 물 거기 그거 하는 그 옆으로 정수장. 가는 정수장 옆으로 가는 거죠. 달성 수처리 하는데 그 뭐냐 두류공원 옆에 정수장 그쪽으로 가는 걸로 확정됐고 그걸 뭐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꾸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중구청 자리를 뭐 54층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시설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계획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나와서. 그러니까 대구도 조금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것을 인원으로 해서 민주주의 병폐인데 달서구로 옮긴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막 개발을 해서 높은 빌딩에서 이렇게 그래도 중심에 있어야지 대구 시청이 그 말은 맞네요. 그래야 되지. 이걸 갖다 뭐 투표되고 설문해서 그 달서구 중에서도 저 왼쪽의 달서구가 아니고 그래도 달서구 쪽에서도 저 중심에 제일 가까운 달서구긴 하네요. 부지가 그렇게 더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수성구 올 수도 없고. 뭐 인구로 보면은 서구가 제일 고령화가 심하네요. 고령화가 제일 심하고 그다음 남구, 달성군이 제일 나이가 노인분들이 제일 적고 거기 아마 인구가 적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비율이니까 거기 보면 진짜로 다들 그 대부분 공장이고 뭐 이렇게 해서 새 아파트 위주로 많이 짓다 보니까 달성군이 오히려 왜 더 적지?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그랬나?
거기 이제 거기 가보면 실제로 젊은 애기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아요. 테크노폴리스가 응. 많아지면 그 입주를 갑자기 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60대 인구가 음. 좀 적나 음. 비율로 봤을 때 네. 10살 미만 달성군이 지금 보면은 뭐지 10살 미만 인구가 제일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거의 보니까 30대 30 그런 분들이 여기서만 봐도 30, 40대 젊은 분들이 애 놓고 지금 아마 많이 갔더라. 달성군의 인구 중에 네, 테크노폴리스 들어가면 반안 될까요 거기가 테크노폴리스가 달성군 넘지 않을까요? 넘지 않을까. 넘지 그래서 않을까요?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네. 새 아파트에 싼 가격이니까 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맞습니다. 네, 일자리가 또 그렇게 됐어요. 대구시청이 빚을 지을 수는 없다고 홍준표가 했다. 홍준표가 시정은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막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다 나가야지. 아예 그냥 2선 3선 해가지고 음. 좀 뚝심으로 대구를 좀 이렇게 키웠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하지 말고 나이가 한 근데 삼- 좀 한 2선 3선까지 모르겠다. 나이가 좀 많죠.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다시 아마 한번 딱- 대선 도전 하겠습니까? 아마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어. 네. 마지막에 나 이거 뭐 대구 시장 더 안 해도 돼.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좀 칠래 이래 할 수도 있죠. 아예 그냥 대구를 2선 3선 해가지고 좀 확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면 대구 분들의 욕심일 수 있겠죠. 내 욕심이지. 뭐. 시정은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빚이 사실은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시장들이 막 네. 뒤에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일단 재선이 돼야 되니까. 막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또 뚝심 있게 뭘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아이고 뭐 시청을 지으려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대구시청 자리를 이제 54층까지 풀어주고 비싸게 팔아먹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경북 도청 자리도 아까운 부지거든요. 좀 팔던가 아니면 그거 판다고 해서 대구시정으로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어쨌거나 대구도 개발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구 잠시 바꿔요. 미분양력을 좀 보면 또 재밌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대구 중에 중구가 확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률이 최고로 많이 분양이 많을 것이. 뭐 근데 700 정도밖에 안 돼서 뭐 그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그죠? 비율적으로. 네, 비율적으로. 아무튼 입주량이 많다 보니까 네. 대구시가 지금 미분양 여기에서는 거래량 막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 공부는 해놔야죠. 미리 내년 대구는. 자, 거기 지금 35명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여기저기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많은 분이 듣고 있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오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네. 아직까지 건강이 최우선. 1시간 넘게 떠들어서 저도 1시간 넘게 계속 떠들면 힘들긴 하죠. 같이 하는데도 힘드네. 네. 그 일이네. 저 자리는 막 5시간 강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혼자 막 5시간도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뭐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래도 얼굴은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 예전보다 서울에 아. 있을 때보다 얼굴도 좀 까무잡잡해지시고 타셨다. 그래요? 원래 까무잡잡한데 아니, 볼 때마다 다 좀 건강해 보이시. 도청자지도 있고 달서구에 차량기지도 좋고 권징징 씨가 엄청 저거 안 해줘서 재건축 허가는 뭐 웬만하면 내줘서 많은 아파트를 지어주고 입주가 많아서 저렴한 가격에 대구 시민들이 많이 새 아파트에 살면 좋죠. 저는 그렇게 빨리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아파트가 흔해지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저도 대구에 실거주도 계속하고 예전부터 옛날에 신혼부부 때부터 청약 한번 해서 당첨돼 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옛날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반값 아파트 산다고 트럭에 현수막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 기억나요? 저는 이제 그걸 봤거든요. 예. 대구에서 그렇게 돌아다녔고 두산 리브레지니스 할인 분양하고 청구 막 부도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게? 아니요. 그건 그 전이고 IMF 때고 그래. 그때는 IMF 때고 예. 2008년도 98년 되고 그때는 어쨌거나 그때 뭐 두산 리브레지니스 사면은 외제차 준다겠고 할인 분양 20% 할인 분양하고 수성 있었죠. 3가 아파트에 할인 분양을 하니까 할인 분양 안에서 산 사람이 할인 분양한 사람 못 들어오게 입구 막고 블랙 막 이렇게 입구 막고 그랬었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할인 분양에서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알 거야? 물론 뭐 그런 적이 있었어. 수성 3가에 그거 화성하고 몇 개 있죠. 그때 이제 대형 났지. 그때 막 대형이 제일 인기 있을 때. 그런 시절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아파트 파동이 시작할 건데 그런 시장이 또 재밌는 시장이 또 돌아올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역대급으로 입주가 많으니까 공급으로 보자.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도 중요한데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신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저도 그렇고 그렇고 사실 너무 그렇게 막 투자만 하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하다가 건강을 저도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은 투자보다도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진 게 저 아직까지도 조금 그래서 예전만큼은 못 하거든요. 그건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 그 돈 번 거는 나중에 또 상승장하면 또 벌면 되는 또 복구가 되는데 건강은 한번 잃으니까 이게 복구가 100%가 안 되더라고. 맞지. 그래서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이렇게 물론 건강을 해칠 만큼은 아니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이든 장사든 최소한 어쨌든 건강은 무조건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말이고 또 술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다들. 그래서 적당히 드시고 그렇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이래야 그때 정신을 차리지. 그 전까지는 그건 또 몰라요. 맞아요. 저도 잃기 전에는 몰랐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기회 되면은 또 한번 더 놀러 오시죠. 알겠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식사하고 또 대표님 얼굴도 뵙고. 오늘 아프리카 TV에서 1시간 반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7시에 초대 손님을 하던 아니면 뭐 혼자 하던. 누가 오십니까? 매주 하실 거예요? 매주 일단은 하기로 했으니까 도전을 해봐야죠. 매주 하기로 했으니까 도전을 해보고 그렇게 또 여기는 알람 설정이 아니고 구독 좋아요가 아니고 아프리카 TV는 뭐지? 요거던데 요거 즐겨찾기가 즐겨찾기.
즐겨찾기를 해 놓으면 아마 생방송이 시작하면은 알람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별표 요걸 좀 클릭을 해서 아마 마우스가 안 되네 여기는 이렇게 해도 어쨌거나 별표 요걸 클릭해서 즐겨찾기를 해놔서 나중에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딱 오늘 월요일이네. 은하철도 6969님 계시네. 리치엘님 또 만납시다. 백억이님하고요.